요즘 뉴스 보셨나요? 반값 세일에도 사람들이 외면하는 대형마트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무너질 때 오히려 홀로 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 왜 사람들은 코스트코로 몰리는 걸까요? 저도 그 이유를 직접 겪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온 30대 직장인입니다. 현재는 한국 본사로 파견 나와 서울에서 근무 중인데요.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바로 장보기 하나로 깨달은 고물가 시대의 현실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하면 가성비의 나라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미국에서 친구들이 한국 가면 뭐든 싸고 편하대 라고 말하던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도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적어도 미국보단 살기 편하겠지 하는 기대감이 컸거든요. 그런데요, 막상 한국에 도착하고 몇 달이 지나니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장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처음에는 회사 근처 대형마트를 자주 이용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월마트나 타겟 같은 곳에서 주로 장을 봤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대형마트가 가장 익숙했거든요. 게다가 한국 마트는 깔끔하고 친절하다는 소문도 많이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어느 주말 월급을 받은 기념으로 냉장고를 가득 채우겠다는 마음으로 대형마트를 찾았습니다. 입구에는 주말 한정 반값 세일이라는 큼지막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저는 괜히 든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역시 한국, 이렇게 세일도 자주 하고 살기 좋네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믿음은 계산대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장을 다 보고 카트를 밀고 계산대에 섰을 때 직원분이 불러준 금액을 듣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이 금액이 맞나요? 계란 한 판, 우유 2통, 채소 몇 가지, 고기와 생수, 그리고 간단한 간식거리 정도 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제 금액은 15만 원이 넘게 찍혔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자주 했지만 솔직히 한국에서까지 이렇게 느끼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세일 중이라는 말에 안심하고 담았던 터라 충격은 더 컸습니다. 영수증을 받아들고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세일 맞아? 내가 뭘 잘못 산 걸까? 하지만 다시 봐도 분명 정가에서 몇천 원 할인된 제품들이었고 근본적인 문제는 가격 자체였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다시 장을 보러 갔을 때는 더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번엔 뉴스에서 삼겹살 반값 행사를 한다고 해서 일부러 아침 일찍 마트를 찾았는데 이미 재고가 동났더라고요. 결국 할인 없이 정가로 구입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대형마트에 대한 기대를 접었습니다. 한국도 이제 더 이상 가성비의 나라는 아니구나. 고물가가 한국까지 삼켜버렸다는 사실을 그제야 실감하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느꼈던 장보기 스트레스를 한국에서도 그대로 겪게 되니 솔직히 말해 답답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회사 일은 바쁘고 장 보러 갈 때마다 지갑이 얇아지는 걸 느끼니 점점 지치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료와 점심을 먹으며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게 됐습니다. 요즘 마트 갈 때마다 너무 부담돼요. 미국이랑 다를 줄 알았는데 여기도 만만치 않네요. 그러자 동료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대형마트 가세요? 요즘 누가 거기서 장을 봐요. 코스트코 안 가보셨어요? 순간 멈칫했습니다. 코스트코라니요. 미국에 있을 때 가끔 들렀던 그 코스트코가 떠올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에게 코스트코는 핫도그 먹으러 가는 곳 정도였거든요. 연회비도 내야 하고 대용량 상품만 가득해서 혼자 사는 저와는 거리가 먼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원제라서 좀 부담되지 않나요? 라고 물었더니 동료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엔 연회비가 아깝지 않아요. 오히려 안 가면 손해죠. 그 말을 듣고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더라고요. 정말 그럴까? 고물가 시대의 답이 될 수 있을까? 그날 밤 결국 저는 코스트코 홈페이지를 열어보게 됐습니다. 38,500원의 연회비. 한참을 고민했지만 대형마트에서 낭비한 돈을 생각하니 결심이 섰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한번 믿어보자. 그렇게 저는 코스트코 회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저의 소비 습관, 나아가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회원권을 발급받고 처음으로 한국 코스트코 매장을 찾은 날 솔직히 말해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대형마트보단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집 근처 코스트코로 향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미국에서 보던 것과 비슷한 넓은 공간,
높은 천장,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대용량 상품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이 풍경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카트를 끌고 매장을 돌아다니는데 저도 모르게 계속 가격표를 확인하게 되더군요. 이 정도 품질의 이 가격이라고? 예전 같으면 너무 많아서 부담된다고 생각했을 대용량 제품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차피 쓸 거니까. 이 단순한 생각이 제 소비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기 시작했어요. 특히 눈에 띈 건 미국에서도 자주 보던 커클랜드 시그니처 제품들이었습니다. 계란, 우유, 생수, 휴지 같은 생필품부터 각종 식재료와 생활용품까지 미국에서 느꼈던 그 품질 그대로였고 가격은 훨씬 합리적이었습니다. 계산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카트 가득 담았는데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에서 장 볼 때보다 훨씬 저렴했거든요. 순간 지금까지 왜 망설였는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 이후로 제 생활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매주 장을 보러 가던 습관 대신 코스트코에서 한 번에 대량으로 구입해 소분하고 보관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냉장고와 팬트리에 여유가 생기니 마음까지 든든해졌습니다. 그런데 코스트코가 단순히 싸게 파는 곳이라는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진짜 매력은 정직함에 있었어요. 며칠 후 구입한 제품 중 하나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밀폐용기 세트였는데 뚜껑 하나가 불량이더군요. 대형마트였다면 이런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받기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코스트코는 달랐습니다. 고객센터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자 직원분은 단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바로 환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코스트코가 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지, 왜 고물가 시대에도 꾸준히 성장하는지 말이죠. 코스트코는 단순히 가격을 낮추는 전략이 아니라 최소한의 마진율, 철저한 품질 관리, 그리고 소비자를 믿는 정책으로 신뢰를 쌓아왔던 겁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코스트코는 단순한 마트가 아니라 고객을 위한 플랫폼이라는 걸요. 그렇게 코스트코의 팬이 되어가던 어느 날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바로 연회비 인상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게다가 국내 창고형 할인점들이 코스트코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는 뉴스도 보게 됐습니다.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연회비가 계속 오르면 과연 계속 다닐 수 있을까? 다른 데로 옮기는 게 더 나은 선택일까? 그때부터 저는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코스트코만의 가치는 무엇일까? 그리고 단순히 가격만 보고 움직이는 게 맞는 걸까? 이 고민은 저에게 두 번째 위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코스트코의 진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 사건이었죠. 연회비 인상 소식을 들었을 때 사실 저는 속으로 살짝 서운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결국 코스트코도 이렇게 가는 건가? 믿고 있던 친구가 변해버린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저는 코스트코가 끝까지 소비자 편에 서줄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연회비 인상 소식은 그 믿음을 흔들어 놨습니다. 물론 생각해보면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는데 가격이 그대로일 수는 없겠죠.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작은 변화도 크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 무렵 동료들이 연이어 이마트 트레이더스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트레이더스 진짜 좋아요. 코스트코보다 싸고 회원비도 없고 누구나 할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결국 저도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주말에 트레이더스를 찾아갔습니다. 입구에서 회원증을 보여줄 필요도 없고 처음 보는 브랜드와 다양한 제품들이 즐비했습니다. 분위기도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이었어요. 처음엔 솔직히 이 정도면 충분히 경쟁력 있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격표만 보면 코스트코보다 저렴한 상품도 꽤 있었거든요. 그렇게 트레이더스에서 몇 가지 생필품과 주방용품을 구입하고 괜찮은데 라는 느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구입한 주방용품 세트의 일부가 불량이었던 겁니다.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기능을 할 수 없었어요. 환불하면 되지 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매장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런데 환불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직원분은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꼼꼼하게 검수하고 사용 흔적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박스 상태가 완벽하지 않으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업체 입장에선 당연한 절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코스트코에 무조건 믿고 환불 정책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결국 환불을 받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쌓인 스트레스가 꽤 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몇천 원 아끼려고 이런 불편을 또 겪고 싶을까?
그날 밤 코스트코와 트레이더스의 영수증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봤습니다. 가격만 놓고 보면 분명 트레이더스가 더 저렴한 품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품의 품질 차이, 그리고 소비자로서 느낀 신뢰감은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코스트코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매장 안으로 들어선 순간 마치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는 일부러 고객센터에 들러 환불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혹시 앞으로도 환불 정책 변함없나요? 직원분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고객님을 믿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다시 다짐했습니다. 이래서 코스트코였지. 비단 환불 정책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코스트코가 지켜온 그 정직한 원칙이야말로 고물가 시대에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걸 깨달았던 겁니다. 연회비? 그건 이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싸게 사는 걸 넘어서 믿고 소비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한 거니까요. 그 후로 저는 더 이상 다른 선택지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도 코스트코의 가치를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가격 경쟁에만 몰두하는 지금 과연 유통업계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코스트코처럼 정직한 전략을 지키는 곳이 과연 얼마나 더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판도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코스트코 매장을 찾을 때마다 단순히 장을 보러 간다는 느낌보다는 믿을 수 있는 곳에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물가 시대, 모두가 어떻게든 아끼려 하고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기 위해 정보를 찾아 헤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처음엔 무조건 가격만을 기준으로 삼았으니까요. 하지만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성비란 단순히 싸게 사는 게 아니라 오래 쓰고 믿고 살 수 있는 걸 고르는 것이라는 걸요. 코스트코는 저에게 그 답을 보여준 곳이었습니다. 연회비를 내더라도 그 이상의 가치를 돌려주는 곳, 가격보다 고객 신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유통업계가 하루가 멀다 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되고 오프라인 매장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대형마트들이 문을 닫고 지역 유통업체들이 고전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 한편이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처럼 꾸준히 성장하는 곳이 있다는 사실은 많은 걸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직한 전략, 그리고 소비자와의 신뢰. 이 두 가지가 결국 어떤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는 힘이라는 걸 몸소 느꼈으니까요. 이제 저는 단순히 싸니까라는 이유로 무언가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대신 제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오래 저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요즘 같은 시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장 보러 갈 때마다 조금이라도 더 싸게만을 쫓고 계시진 않나요? 물론 가격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제대로 된 소비를 하는 것이 더 큰 절약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유통업계는 계속해서 변화하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정직함을 지키는 곳이 결국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물가 시대 여러분만의 소비 기준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